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죠. 하지만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서툴러도 네 인생을 응원해. 이 책에서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고독에 대해 작가 리뉴탕은 흥미로운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고독이란 두 한자를 뜯어보면 아이도 있고 참외 열매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나비도 있다. 한여름의 저녁 골목길을 연상시킬 만큼 인간적인 글자다 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독은 냉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은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다. 인기 드라마 안가에서 주인공은 1년여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팔았다. 의사는 이 결함 있는 집을 처음 보았을 때 내심 망설였다. 하지만 별을 볼 수 있는 다락방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주인공은 의사에게 당신이 지치고 짜증나고 만신창이가 된 듯 느껴질 때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집을 소개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 오롯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산과 강을 보며 홀로 바람소리,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다. 의사에게 홀로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유로운 시간인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시와 낭만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잃어버린 천진난만한 꿈을 되찾아줄 것만 같았다. 홀로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를 거닐며 스스로 만족하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며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독을 즐기고 인간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강을 지혜롭게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잘 살기. 평범하고 지루하며 침체된 삶이 있는가 하면 풍요롭고 알차며 멋진 삶도 있다. 내가 지향하는 인생은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의 스위치, 요리. 요리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자신을 홀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제대로 밥을 차려라. 그래야 마음이 충만해진다. 나는 얼마 전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틀 휴가를 냈다. 이틀 동안 내 마음을 서서히 평온하게 해준 건 바로 요리하기였다. 휴가 첫날 삼겹살을 사서 반나절 동안 양념에 잰 다음 불판에 올려 지글지글 굽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뿌렸다. 송이버섯과 두부, 호박을 나박하게 썰어서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였다. 잘 구워진 삼겹살과 마늘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입안에 넣었다. 감칠맛과 고기의 향내가 순식간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나는 음식이 주는 위로를 천천히 음미했다. 다음 날은 밀가루 반죽에 우유, 계란, 이스트를 넣고
오븐에다 달콤한 빵을 구웠다. 커피와 함께 마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웃으며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잘 챙기는 것이 웃으며 직면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인생은 희비가 교차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단 하나 남은 것은 혀에 새겨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맛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속 걸어갈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 일상을 요리하자. 일의 즐거움은 배가 되고 살아낸 맛은 훌륭하며 마무리는 흡족할 것이니. 아름다운 인생의 주유소, 여행. 몇 달 전 친한 친구가 갑자기 휴가를 내더니 SNS 계정도 중단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 보였다. 지난해는 그녀에게 가장 바쁜 한 해였다. 자격증 시험, 전근,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고 그녀는 이런 현실에 짓눌려 점점 활력을 잃어갔다. 그녀는 마침내 바쁜 일상에 제동을 걸고 자신에게 휴가를 주었고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녀는 여행은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었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일탈이었어. 여행 도중 힘든 일도 있었지만 거기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현대사회가 주는 압박은 우리가 왜 사는가를 자주 잊게 하고 삶의 즐거움도 앗아간다. 갈수록 얽매이는 것만 늘어난다. 만약 혼자 있는 것이 즐겁다면 여행은 혼자서 여는 파티에 가깝다. 낯선 도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번잡한 도시의 일을 뒤로한 채 자유로워지는 것은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철학자 저우거핑의 말처럼 떠들썩한 도시의 소리 가운데 생명의 소리는 이미 오랫동안 가려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인지 생각해보라. 친구는 여행하면서 걱정거리가 정리되고 힘들었던 감정도 잠잠해졌다고 했다. 여행이 나를 충전시켜줬어. 라며 미소 짓던 친구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다. 인생은 외롭기에 풍성하다. 몸을 움직여 길을 걸으며 자신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면 진실한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다. 여행 중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생활 속의 빛, 독서. 혼자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추천한다. 독서가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독서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오 주석은 조금의 짜투리 시간만 있어도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침실, 사무실, 밥상, 티테이블에는 모두 책이 있었다. 그는 자칫 통감을 오늘 조금 읽고 내일도 조금 읽는다. 그렇게 반복해서 17번을 읽었으며 아플 때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매일 출근 전 2시간씩 시간을 내어 독서에 전념했다.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50여 권의 책을 정독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TV를 본 적이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낸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스 멍거는 더더욱 놀라운 독서량을 보여 사람들에게 두 다리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불렸다. 진짜 대단한 투자자는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평생 투자할 만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틈이 날 때마다 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세상을 바꿀 힘을 염탐한다. 책이 그들을 꿈꾸게 했다. 혼자 있는 법 배우기.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정크푸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요리를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인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얻는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대개 그렇듯이 매일 일과 가정, 아이에게 시간을 쏟느라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 우리는 마음이 외롭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요란하게 떠든다. 세상은 충분히 시끄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 직원으로 살지만 결국 내 인생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면을 항상 즐겁게 하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 편안한 오후에 좋은 책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떠나보라. 혼자 있는 것은 일종의 수행이다. 그것은 생명과 자아에 관한 깊은 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 누군가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반면 정작 자신과는 친하지 않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와 교감하는 법을 배워보자. 옳은 길이란 없다. 그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이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기. 사이토 다카시는 지금은 메이지 대학교의 인기 교수지만 사실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첫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10년간 혼자 시간을 보내며 묵묵히 내공을 쌓아왔다. 그는 그 긴 시간의 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혼자 있으면 겉돈다는 첫인상 반응이 많다. 하지만 장자는 혼자 다니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자 다니는 사람은 지극히 귀하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다니는 것은 강자의 행동이다.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필수록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안심을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내면과 실력이 강한 사람들은 혼자 다니기를 겁내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자신, 그 존재에 특별함을 부여한다. 두려움이 클수록 무리를 찾지 않던가. 강한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자. 많은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서로 술을 권하고 SNS 계정을 공유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는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교 활동은 불필요한 사교 활동이다. 이는 내면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교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들은 전국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카톡 친구도 몇천 명이나 되지만 정작 마음이 괴롭고 속을 터놓고 싶을 때 하소연할 사람 한 명을 찾지 못한다. 인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철학자 저우거핑 선생의 한마디는 아주 따끔하다. 사교 활동에 열중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들의 사교 활동의 절대적인 이유는 우정이 아니라 패션과 이익이다. 진정한 우정은 시끄럽지 않다. 강한 사람은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불필요한 사교를 내려놓은 지 오래다. 많은 사람은 늘 겉도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가 많으면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떠들썩하고 번화한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시간을 들여 술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자신과 별 관계없는 친구를 사귀기보다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법에 공을 들인다. 중문학의 아버지 루쉬는 맹수는 홀로 다니고 소와 양은 무리를 짓는다 라고 말했다. 쓸데없는 사교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내 세상이 넓어진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서도 건방져서도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선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에 세상은 무척 어지러웠다. 무척 후덥지근하던 어느 날 허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낙양에서 강을 건너 하양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허기가 지고 목도 말랐다. 그때 길가에 있는 배밭을 발견하고는 모두 다투어 배를 따서 갈증을 면하려 했다. 하지만 허형은 나무 아래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떤 이가 허형에게 당신은 어째서 배를 따서 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허형은 저도 현재 비록 입과 혀는 마르지만 이 배나무는 제 것이 아닌데 어찌 마음대로 배를 따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데 그것이 누구의 배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허형은 정색을 하며 배는 설사 주인이 없다 해도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할 때 들리는 법이다. 혼자 다니는 것은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자세다. 여유롭게 꽃이 피는 계절을 즐길 수 있고 흩날리는 눈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으로 마음을 가리지 않게 하는 자세다. 나아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일종의 용기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유지하며 고독과 적막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공손하고 따뜻하며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강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두뇌가 뛰어나고 항상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전진한다. 굳이 무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자신이 범상치 않아 보이려고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안 된다. 무리지을 수 있으면 무리짓고 무리지을 수 없으면 흩어지면 된다. 물결을 따라 흘러갈 필요도 없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혼자 다니는 것은 인생의 한 형태일 뿐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무리와 함께 저속해지기보다는 혼자 있으며 고독을 택하는 것이 낫다. 무리지어 다니며 성공한 사람은 없다. 사실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고립을 두려워하는 것은 약자만이 갖는 생존적 걱정일 뿐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약자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면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먼 옛날 수렵 채집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생존 싸움에 직면했고 자연에는 독사와 맹수들이 즐비했다. 무리와 협력 없이 개인이 홀로 싸우다 보면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약자일수록 악착같이 사람들과 뭉치려 했다. 이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 방식이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약한 사람일수록 집단에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주변을 신경 쓰며 항상 사회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최고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의 높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 질에 달려 있다. 글쓰기, 책 읽기, 마음 챙김, 끊임없는 학습 등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간의 축적과 진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는 동안 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강해져야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